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상담 함께 하고 있죠. 오늘은 한방상담 함께 하겠습니다. 한방상담. 좀 관련된 궁금증들만 있으시죠? 뜸 치료라든지 중풍, 뇌졸중, 오십견, 또 어깨 통증 등 이 한방 질환과 또 치료에 대해서 오늘 또 상담이 가능한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아는 한의원의 유옥충 원장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충실한 또 상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아는 한의원의 유옥충 원장과 함께 오늘 한방 상담 함께 하겠는데요. 전화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764국에 6335번, 또 764국에 6336번, 764-6335번, 또 764-6336번 2대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늘 11시 47분까지 이 상담 가능합니다. 이 전화 주시면요. 오늘 또 유옥충 원장과 함께 한방 상담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준비해 오신 걸 토대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가겠는데 이제 좀 날이 좀 약간 풀리는 것 같습니다만 이 며칠 굉장히 추웠습니다. 예. 이 겨울철 한파에 또 건강관리 또 유의해야 될 점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좀 호흡기 질환이 제일 대표적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겨울철 그 한파도 있었고요. 또 대외적으로 이제 바깥 출입이 최근에는 좀 많이 좀 통제도 하시고 또 그래서는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환경은 좀 스스로 좀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이제 급격한 이 기온 저하에 이제 접했을 때에 오는 질환들이 대개 이제 호흡기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감기가 대표적이고요. 네. 감기에도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침 감기, 몸살 감기, 목 감기, 코 감기, 기타 뭐 열 감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감기하면은 다 비슷한 증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기의 종류도 이렇게 좀 구분을 했어요. 예. 그 원인과 증상이 좀 다 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아무래도 기침 감기는 호흡기 계통 쪽의 질환으로서 오는 것이고요. 대개 호흡기 질환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외부 한사나 열사, 그다음에 과로, 피로 증후군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좀 세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감기 같은 경우 이 한방에서는 좀 이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합니까? 이제 한의학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음양 오행으로 보는데요. 네. 음과 양은 이제 찬 것과 뜨거운 것, 그 조절 기능이 이제 상실됐을 때에 우리 몸에 열 조절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올려야 되고 또 너무 올라갔을 땐 낮춰야 되는데 네. 그 기능이 이제 실조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조절 기능에서 좀 휴식을 필요로 하는데 그 과정에 휴식을 제대로 못 취했다든가 좀 과로한 일들이 많았을 때에 그 이제 몸에 증세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감기입니다. 네. 그럼 이걸 좀 그 한의학에서는요. 네. 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좀 조언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온열 조절이죠. 온열 조절은 뭐 몸이 한기를 받았다면은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몸에 따뜻하게 체온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뭐 한약이나 또 한방차, 뭐 온욕법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뜸법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이제 그 과로가 됐다면은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거기에 간단한 치료약을 좀 같이 복용하신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이 코로나19가 뭐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요. 네. 이 지금 감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 이 코로나19의 이 대표적인 증상이 열이 나고 예. 또 몸살기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감기와 초기 증세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감기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접근을 하느냐 또 네.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좀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좀 그 구분하는 데는 뭐 이제 그냥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기하고 이제 이 오미크론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염성이 전염력이 이제 감기보다는 너무 강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문제는 되는데 아무래도 그 이제 기저질환에서 너무 심한 중증 질환으로 이제 유발해서 생명에 위협을 준다든가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오미크론은 조금 약화됐다는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 전에 그 좀 심화됐던 그 코로나 질환들은 그 기저질환이 있었을 경우에는 좀 심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잘 받게 되면은 회복은 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 감기 증상과 네. 또 코로나19 증상이 비슷한 면이 또 없지 않아 있기 예. 때문에 이래서 어떻게 좀 구별하고 또 어떻게 적절한 치료를 하느냐 이게 참 초반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 최근에 이제 정부 뭐 보건당국에서는 이제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걸로서 이제 뭐 하는데 무엇보다도 개인 위생 보건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마스크 착용, 뭐 이 좀 밀집 장소 좀 피하는 것, 그다음에 증세가 있다면 바로 좀 검진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이 중요하고 사실은 외견상으로 뭐 그냥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기인지 그렇죠. 아니면 코로나인지요. 네. 그래서 예. 또 전문의의 또 상담 또 도움이 네. 더욱 절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아는 한의원의 유옥충 원장과 함께 이 한방 상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 2대 준비되어 있죠. 764-6335번 또 764-6336번 2대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11시 47분까지 전화 주시면요. 오늘 또 한방 상담 가능하십니다.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한방 질환과 또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764-64 예예. 저는 지금 잠시 뒤에 연결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동상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 동상이 뭐 추우면 이제 걸린다라고 지금 이야기 예. 합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원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근데 이제 꼭 뭐 영하 뭐 강추위에만 동상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기초 체온보다 월등히 좀 떨어졌을 때에 그럴 때도 이제 그 한증에 의한 일단 한증이라 하면 몸이 좀 차신 분이라든가 순환 장애로 인해서 혈행 장애가 있을 땐 기초 체온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네. 예. 그럴 때 그쪽으로 한사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 부위가 좀 붉게 변한다든가 그 좀 심한 단계는 검푸르고요. 아주 심해서 그 동상을 확실히 입었을 때는 화성처럼 물집이 일어난다든가 아주 심한 경우는 그 부위에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동상은 상당히 좀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네. 그 이걸 좀 뭐 따뜻하게 한다. 예. 뭐 이 외에 뭐 방법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보온이 일단 우선이고요. 네. 그리고 그 부위에 이제 혈행장애나 순환장애 또는 과거에 한기를 이미 받아서 동상 질환이 있었던 경우라면은 특히 이제 요즘 보면은 옷을 좀 너무 얇게 입는다든가 또 노출이 심한 경우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최근에 이제 한의원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젊은 여성들일 경우에는 대개 발 동상이 걸렸거나 네. 또는 그 손이 좀 많이 그 혈색이 검푸르게 변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예. 여성분들이 동상에 좀 그 통계적으로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발을 이제 좀 구두나 뭐 힐을 신을 경우에 네. 그 양말을 착용하지 않고 이제 스타킹이나 이런 얇은 쪽으로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깥 활동을 좀 하시고 하게 되면은
좀 냉증이 와서 예. 좀 동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남성으로서 정말 궁금해하던 점인데 네. 이 젊은 여성분들 보면 이제 그 짧은 치마 이 추운 겨울에도 예. 스타킹으로 이제 이렇게 겨울을 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 물어보면은 뭐 스타킹이 따뜻하다라고 예.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예. 일세 현장에서는요 예. 동상으로 지금 고통을 겪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 지금 그렇게 예.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의외로 많습니다. 예, 네. 의외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예, 추운 걸 참고 네. 견디는 거로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본인이 이제 동상이 오기 전에 느끼는 뭐 전조 증상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예, 좀 가렵기도 하고요. 네. 또 그 부위가 좀 딱딱해지는 피부가 좀 붉게 변한 부위로 피부가 좀 경결감이 있고 붉어지고요. 네. 심한 경우는 이렇게 좀 그 경결된 부위를 만져보면 뻐근하니 아플 수가 있습니다. 예. 가렵기도 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 오면은 네. 따뜻하게 옷을 입으셔야겠네요. 예, 그리고 그 부위를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흥원의원의 유옥충 원장과 함께 한방상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11시 4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그 상담 가능한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네. 11시 47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57분까지입니다. 예. 시간 아직 여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57분까지 안흥한 의원의 유옥충 원장과 함께 한방상담 가능하고요. 좀 계속해서 좀 겨울철 이 네. 한파에 유의해야 될 점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 네. 이 겨울철에 또 제일 또 많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 낙상 사고가 아닌가 싶은데 저 같은 경우도 좀 넘어져서 예. 발목하고 손목하고 아주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게 네.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네. 이런 게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네, 젊었을 맞습니다. 때보다 좀 제가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좀 어르신들 이런 그 낙상 사고를 이제 당했을 때 어떤 그 회복 기간이 네. 보통 많이 길어지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제 골 밀도가 많이 떨어지시고요. 네. 근육량도 줄고 상대적으로 이제 비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네. 운동 능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근인대의 그 어떤 넘어지셨을 때 그 반응하는 그 뭐 이제 운동으로 치자면 낙법이죠. 네. 그 낙법만 잘하면 운동 다 된 겁니다. 근데 그 낙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떨어지거나 넘어질 때 잘 넘어지시면은 뭐 큰 상처를 안 입으시는데 그 넘어질 때 당황하시고 그래서 이제 넘어지시는 경우에 특히 이제 골반 네. 골반 쪽과 척추 이런 쪽으로 이제 오게 되면은 그쪽이 뭐 그냥 골절만 된다면은 좀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그래도 좀 치료를 빨리 할 수 있는데 쇄골 즉 뼈가 부서졌을 때는 아주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그 이 얼음판이나 계단에서 좀 넘어졌을 때에 그냥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부위가 너무 붓거나 그 멍이 많이 들거나 그랬을 때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셔서 그 부위를 뭐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신다든가 해서 뼈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그냥 방치해 뒀을 때 염증이 생기거나 내부에서 출혈이 있었을 때에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정말 정정하시던 분들이 네. 어느 날 그 넘어지셔서 낙상 사고를 겪으시면은 예. 아주 바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예. 좀 이제 그 고통스럽게 네. 또 여러 가지 또 시간을 네. 제가 이제 보내는 것을 이제 많이 봤습니다만 네. 이게 정말 그 삶의 질, 네. 또 여러 가지 건강과 굉장히 또 밀접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네. 이 골밀도를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 아무래도 그 칼슘이 부족해서 골밀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일단 우리 건강은 일생 동안 뭐 되게 선천적인 건강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네. 후천적으로 잘 다스려도 골밀도를 유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성들인 경우는 과다한 끼견과 음주, 네. 또 섭생을 대충 하셨거나 또는 이제 운동이 너무 없이 노동만 하셨을 경우 네. 이런 경우는 골밀도가 많이 약해집니다. 네. 여성들은 이제 폐경기 이후부터 정상 호르몬 분비 저하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갱년기를 맞으면서 이제 골다공증 진행이 바로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생리나 출산 뭐 이런 경우로 해서도 골밀도가 많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들일 경우는 골밀도에 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중년 이후에 이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네. 이런 거 골밀도 좀 이 조절에 예. 그런 그 보충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도움이 되고 근데 그 이전에는 일단 음식을 이제 고루고루 이렇게 섭취를 하시되 운동을 해서 뼈는 어차피 약골이 되는 건 뭐 연세가 드시면서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뭐 증상을 지금 이제 그래도 완화할 수 있는 예, 것이겠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운동을 꾸준히 걷기 운동이나 이런 걸 하셔서 뼈 주변의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거, 또 살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살집이 너무 없을 때 넘어지면은 뼈와 바로 맞바닥쳐서 그 뼈 쪽이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아, 일종의 그 살이 또 완충제 예, 역할을 하는 완충 겁니까? 역할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적절한 그 완충 역할을 위해서 예. 살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좀 예. 봐야 되겠고요. 근데 아까 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운동을 안 하고 노동을 지나치게 했을 때 또 골밀도가 약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노동도 결국 이제 몸을 움직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뭐 거기에 맞춰서 근육도 강화가 되고 네. 여러 가지 그 평소에 이제 아예 몸을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네.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는데 노동 따로, 네. 운동 따로인 겁니까? 그렇죠. 예. 운동은 운동입니다. 어떻게 예. 다를까요? 왜냐하면 운동은 모든 근골 근육을 도로 좀 강화시키고 예.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동작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은 항시 하는 일들이 동작이 거의 유사하거나 비슷합니다. 일정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위의 근육과 인대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하면 근인대가 피로증후군이 오고요. 네. 근육은 좀 발달될지 몰라도 맨 피로증후군은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완을 시키고 풀어주는 것이 운동인데 뭐 운동을 한다 해서 꼭 강화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이 풀어주고 이완시켜주고 또 부족한 부분도 또 이렇게 좀 강화시켜주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것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네. 운동의 개념을 꼭 이렇게 뭐 보디빌더 하듯이 이렇게 막 탱탱하게 이렇게 몸을 많이 만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축 이완시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어떤 동작을 했을 때 많이 아프다. 그러면 그 부위는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소에 뭐 스트레칭 하듯이 자주 풀어주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젊은 시절에는
이 근육 강화, 네. 뭐 신체 능력 더 이제 강화, 예.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은 예. 어느 정도 그 연령대에서는 지금 현 상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이 목적으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운동 효과는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결국 이제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운동신경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그 충격을 네. 그냥 아무런 그 대처 없이 넘어졌을 때 뭐 엉덩이로만 그냥 네. 이렇게 넘어지셨을 때 그때 지금 예. 엉덩이 뼈가 좀 부상을 입고 할 수도 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걸 뭐 손으로 네. 이게 딱 같이 좀 그 충격을 예. 이렇게 분산시키면은 예. 훨씬 나을 터인데 네. 이게 아무래도 그런 그 반응 속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르신들은 그 특히 겨울철에 낙상을 했을 때 상처가 더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깥 출입 시에는 장갑을 좀 이렇게 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시고요. 예. 장갑을 끼시고 또 모자라든가 이런 걸 좀 착용하시고요. 네. 그리고 보폭을 너무 크게 하시는 것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좀 짧게 보폭은 짧게 천천히 급하지 않게 걷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대개 이제 이 바닥이 뭐 빙질이 좀 있다든가 또 보도블록이 약간 손상이 돼서 좀 평평하지가 않든가 할 때 살짝 걸리셔도 넘어지는데 앞으로 넘어지시는 것보다 약간 옆으로 해서 손을 벌리는 것이 이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정말 나법인데요. 예. 근데 되게 다니시면서 이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고 다니시는 경우 예. 그 그런 위험하다고 경우 하더라고요. 아주 위험합니다. 예.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뭐 이 보행에 보조가 될 수 있는 뭐 많은 기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할머님들은 좀 덜하신 편인데 할머님들은 주로 그 가정에서 부엌에서 이렇게 좀 부딪히거나 네. 목욕실 화장실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넘어졌을 때 이제 상처를 많이 입는데 네. 어르신들 중에 그 자전거를 이렇게 타시고 그 보도블록 위에서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그런 상황에 내리셔서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데 바로 통과하시다 걸려가지고 이렇게 넘으셔서 이 골반이나 이쪽으로 골절이 심한 분들을 좀 봤어요. 네. 예, 그런 경우는 좀 한겨울철에는 자전거나 이런 것을 좀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같은 이제 빙판길이라든지 좀 야외에서 좀 활동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네. 집안에 이제 어떤 목욕탕이라든지 화장실 네네. 예. 여기에서 또 낙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면서요. 예. 그 특히 욕실용 그 슬리퍼 신발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바닥이 따라서 좀 매끄럽거나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턱이 좀 높은 경우를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어르신들은 좀 이 급하시다는 생각 때문에 빨리 가시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목욕실이나 화장실에 그 바닥에 좀 이 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매끄럽지 않도록 뭐 위에 바닥에 뭔가 좀 보조 기구를 좀 하나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 이런 것도 집안에 그 어르신이 계신다면 그런 것도 좀 유의해 보시고 또 밖에 나오셨을 때 그 받침대에도 좀 쿠션이 있는 걸로 해서 약간 면적이 넓은 거. 네.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뭔가 이 돌출한 것이 없도록끔 유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연세가 들수록 이제 신체 기능이 이제 저하되고 운동 능력도 이제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뭐 어떤 일정 연령대까지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 평소 운동을 어느 정도 했냐에 따라서 유지가 이제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일정 시점, 어떤 연령대 이상이 되면은 정말 예. 그때부터는 조심하셔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라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예. 어느 정도의 그 연령대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뭐 특별히 정한 바는 네,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예. 보시기에 예. 일단은 어르신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오냐면 이제 소변을 좀 이렇게 참지 못하는 경우나 네. 또 급해서 빨리 움직이시는 거 그런 것들 또 밤에 주무시다가 몽롱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시다 이렇게 부딪히거나 넘어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실과 그 거처하는 방이 좀 거리가 있다면은 그 옛날에는 뭐 제 기억으로는 방 안에 그 요강이라는 걸 예. 항상 좀 비치를 해서 급한 대로 이렇게 용물을 보셨는데 뭐 어르신들인 경우라면은 그 가는 시간 동안이라면은 차라리 요즘 좋은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방 안에 뭐 이렇게 가까이 설치해 두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화장실 보통 요즘 실내에 많이 있는데 그 실내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에도 좀 그렇죠. 예, 시간이 왜냐하면 좀 많이 있나 봐요. 예, 문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문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무시다가 깨어서 좀 몽롱한 상태일 때 주의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어르신들은 모든 것이 위험하고 그만큼 이 본인들의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또 젊은 세대들 예. 또 자녀 세대들이 이 부모님에 대해서 예. 그만큼 더욱더 이제 신경 쓰시고 예. 많은 또 배려가 필요합니다. 많은 배려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예. 싶네요. 알겠습니다. 겨울철에 좀 주의해야 될 점들 오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 예, 그렇다면 저 뭐 아까 이 네. 부분 뭐 감기나 동상 낙상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예, 이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예, 하죠. 예. 심혈관 알겠습니다. 순환기계통.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아는 한의원의 유옥충 원장과 함께 한방상담 이 겨울철에 주의해야 될 점들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편안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역시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